안녕하십니까.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용공초등학교 교사 이태입니다. 2부는 1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님이 아셔야 할 학교 생활과 진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진로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아이들은 진로 교육을 받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로 교육을 할 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에서 진로 교육은 직업을 직접 가르치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는 아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먼저 초등학교에는 진로 선생님이 계십니다. 진로 선생님이 계시고 책으로 공부도 합니다. 물론 진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10시간에서 15시간 내외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무엇이 되는가, 직업, 어떤 직업으로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의사 선생님이 된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정말로 내 직업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것을, 이 일을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과 너무 의사 선생님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의사 선생님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 그 두 분의 삶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학교에서는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서는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하는 활동보다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은 평생 동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숙제이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시기에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언제 기쁜지, 내가 언제 슬픈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교육이라고 할 때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깨끗한가? 깔끔한가? 나는 나를 충분히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에서의 미래는 아주 긴 미래일 수도 있지만 짧은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계획을 하는 것, 일주일 계획을 하는 것, 방학 계획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5학년, 6학년이 되면 중학교와 그 다음 학교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학년, 2학년 시기에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시기까지 아이들이 자기에 대한 생각이 만들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좋게 생각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게 소중하다. 그리고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저는 옆에다가 깨끗하게, 예쁘게, 멋있게 라고 써두었는데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아프지 않고, 아이가 누가 봐도 너무 안 씻었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거나 하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깨끗하고 예쁘고 멋있게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들은 손 씻기도 배우고요. 밥 먹을 때 골고루 먹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도 조금은 배우게 되죠. 그리고는 1학년, 2학년 때는 주변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배우게 됩니다. 넷째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 취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너 뭐 좋아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찾아보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런 1학년, 2학년 시기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를 좋게 생각하는 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일 하나하나, 작은 성공 하나하나에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칭찬하면 안 되는 일에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이거 혼자 다 했어. 아니면 혼자 이거 만들었어. 그런데 생각보다 안 어려웠어.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자랑할 때 부모님들 대부분이 아이고 우리 누구가 최고야. 정말 잘했어. 라고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몇몇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조금 더 잘 키우고 싶으신 욕심에 야, 옆집에 누구는 엄마 친구 아들, 딸 누구는 그거 옛날에 다 끝냈어.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들은 또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아이들에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씻을 때 물도 다 튀고 옷 입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으면 옷 다 버려가지고 또 입혀줘야 될 경우도 있고요. 스스로 힘으로 잘 안 되면 꾸준하게 방법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부모님들께서 계속 도와주지 마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은 제 생각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기에는 표현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샀을 때도 돈만 이렇게 뚝 주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주변 사람과 잘 지내는 아이일까요? 부모님들께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표현도 그렇고요. 아이들끼리는 사과의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싸우고 크는 아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싸우고 나서 다시 친해지는 혹은 싸우고 나서 이제는 친구가 안 되는 것인가, 친구를 안 할 것인가는 사과의 표현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지내면서 아이가 무언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지 부모님들께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해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뭐뭐 해서 미안해, 아니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미안해. 일부러 한 건 아니야. 라고 꼭 사과의 표현은 감사의 표현보다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꼭 아이들이, 주변 사람, 선생님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특히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 1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역할을 만들어서 꼭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할 게 없으면 청소기 미는 거,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청소하고 나서 오후에 한 번 더 청소하시더라도 시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는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라 라는 말씀은 나중에 공부밖에 할 수 없는 아이를 만듭니다. 꼭 역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는 것에서는 일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 아니니까.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동안 피아노를 쳐보지 못한 아이, 태권도를 가보지 못한 아이, 미술을 배워보지 못한 아이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배워봐야 무언가 잘하는지 혹은 여기는 내가 별로 안 맞구나,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학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곳에 가시면 조금씩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여러 가지 체험을 시켜주시면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은 좀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알게 해주시고 부모님들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 2학년 번개같이 지나갑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더라고요. 3, 4학년 시기의 학교 학생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게 합니다. 특기라고 하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도 특기를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평범하게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잘하는지 알기가 아이들에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잘 하는 것을 찾게 하려고 학교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반에서 청소를 잘하는 친구, 칠판을 닦는 물걸레를 잘 빨아오는 친구들도 야, 너 진짜 이거 정말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하는 편이거든요.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작은 측면에도 칭찬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변의 일과 직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배웁니다. 이제 어떤 직업이든 사회에 필요가 없는 직업은 없겠지요. 물론 부모님들이 하고 계신 직업도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직업이죠. 3학년, 4학년 시기에서는 직업과 진로를 배우면서 만약에 이런 직업이 없어진다면 어떨까? 우리끼리만 살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의 일과 직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넷째로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좋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일부터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부모님들은 3, 4학년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봐 보겠습니다.
네. 아이들 스스로에게 나는 뭐뭐를 잘하는 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학기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뭐뭐를 잘하는 아이야 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셔도 되지만 아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게 없다고요? 부모님이 보셔도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1년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무엇을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것도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잘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아이들 교육에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의 일과 직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무언가 사라진다면 라는 주제로 부모님이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누구야? 만약에 저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연기를 하는 아이돌 가수가 없어지고 그냥 화면 없이 노래만 나오면 어떨까? 춤추는 사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질문을 통해서 그래도 가수인데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 더 좋겠다. 아니면 춤추는 분들이 무대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른다. 그래서 소중하구나. 혹은 학교 선생님들이 없어진다면 어떨까? 아이들은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직업이 사라진다면 어떤 직업은 왜 고마울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더럽다고 생각하는 직업이나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아주 힘들다고 생각하는 직업이 의외로 없어졌을 때 사람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경험하는 직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는 학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부모님들께서는 학교에서 다녀온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너는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쉬는 시간에 누구랑 같이 놀아? 누구랑 놀면 재밌어? 혹은 3, 4학년은, 요즘에는 3, 4학년 친구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혹시 남자친구가 있니? 여자친구가 있니? 물어보시거나 제일 소중한 친구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하게 친구 관계를 가지는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가 소중한 것을 조금 양보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다 양보해서 다 주는 게 다른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친구에게 모든 걸 다 빌려주거나 줄 수 없다는 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꼭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잘 들어주는 게 친구 사이에도 예절이 된다라는 것도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것을 배우는 친구들이 진짜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공부하기가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아이들은 요즘에 하는 일이 너무 많은 친구들도 있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쉬고 노는 것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집에서는 잘하고 있니? 공부도 해야 할 때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에서는 아주 큰 계획을 세우면 3학년, 4학년 친구들에게는 힘이 듭니다. 1년의 계획, 평생의 계획은 3학년, 4학년에게는 너무 크고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서 조금 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내 방 청소하기라든지 줄넘기 하기, 밤에 엄마 아빠랑 같이 산책하기, 혹은 핸드폰을 정해진 시간만 사용하기 같은 작은 도전들을
하루하루씩 해서 성공하면 부모님이 확인을 해주신다든지 스티커를 붙여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작은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평생의 계획, 10년의 계획, 작게는 1년의 계획도 잘 세워서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즘 어플리케이션 중에 아이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줘서 아이들 통장으로 아이들과 약속한 미션이 완료되면 1,000원씩, 2,000원씩 용돈을 주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 부모님께서 용돈으로 강화해 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돈은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기보다는 돈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3, 4학년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도 오고 엄마 말에 본격적으로 왜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엄마랑 아빠랑 어디 갈래? 라고 하면 엄마, 아빠 갔다 오세요. 나는 집에 있을게요. 아니면 엄마 그럼 그때 친구 불러서 같이 놀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5, 6학년 시기가 왔습니다. 5학년, 6학년 시기에는 미래를 위한 공부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알까요? 저도 아직 공부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대화하는 것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의 변화와 일의 종류를 알게 하는 것이 5, 6학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이제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다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봐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체험을 통해 직업을 이해하는 것도 6학년 시기에 할 일입니다. 확실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랑은 다른 내용 그리고 한층 더 높아진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질문들 혹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같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를 위한 공부의 이유를 알아보기.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공부시키는 게 다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랑 싸울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야 공부했냐? 엄마 좀 이따가 할게요. 게임을 즐겨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이번에 게임하고 다음에 공부한다고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또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야 지금 너가 게임할 때가 아니다. 빨리 공부해야 라고 하는데 그 공부가 제 생각에는 책 펴서 하는 거 말고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모두 다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공부가 책으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네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모두 공부니까 뭐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대신에 학교에서 진짜 책으로 하는 공부도 중요한 공부니까 못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꼭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한번 못하기 시작하면 자꾸만 공부가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싫어질 만큼 못하지 않게 부모님들께서 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이야기할 때는 친구들과 어떻게 대화하니? 라고 물어보시거나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좀 대부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되면 좀 이제 대화를 길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엄마는 잘 몰라. 아빠는 잘 몰라. 선생님은 이런 것도 잘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톡톡톡 해가지고 혹시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
물어보신다든지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니? 라고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의 변화와 일의 종류를 알 때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돈과 보람을 만들까, 돈을 벌고 보람된 삶을 살까. 그러면 아이들이 일을 하면서 하겠죠.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돈을 벌어 오는데, 엄마 아빠들이 힘들게 일하는 거 일단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어떤 일 하시는지 자세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았고요. 또 TV에 나오는 남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아주 재산이 많아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 도와주시는 분들도 그곳이 직장이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 일하는 건데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면서 요즘 아이들이 이제 옛날에 그랬다라는 말 좀 싫어하긴 하지만, 누구야, 아빠 어릴 때는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 혹은 대구 근현대 박물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예전에는 교복이 있었는데 요즘은 교복을 많이 안 입네. 혹은 예전에는 공중전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공중전화가 잘 없네.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5, 6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너무 싫어하면 아이의 진로에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는 직업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풀어주셔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직업 이런 것들을 가질 때 공부를 좀 잘해야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공부에 너무 관심이 없는데 부모님이 너는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와 부모님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어떤 걸 배우면 좋겠니? 공부를 계속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계속 공부를 해서 공부를 통해서 너 삶에서 중요한 직업을 가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책으로 하는 공부 아니고 손으로 하는 공부, 경험으로 하는 공부를 해서 너 삶을,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정보를 찾는 것은 함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보는 어디서 찾냐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진로교육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초록창이나 노란창이나 구글에 치셔도 커리어넷이라고 네 글자를 치시면 보시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합니다. 보시면 가운데에 직업 정보라는 칸이 있습니다. 직업 정보에서 직업 백과사전, 진로 동영상을 보시면 직업을 직접, 그 직업에 직접,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직업은 이렇고 어떤 사람이 하면 좋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해놨습니다. 일주일에 하나가 됐든, 하루에 하나가 됐든,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보셨으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직업 검사를 하거나 우리 아이 직업이 우리 아이 성격이 어떤 직업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니어 커리어 넷이라는 곳이고요. 가운데에 나의 이해라는 초록색 칸에 들어가시면 우리 아이 진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인터넷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번역을 누르시면 이제 부모님들의 모국어로
간단하게나마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나이에 맞는 검사를 한번 보시고 결과도 알아보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진로, 직업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로는 아이들의 삶입니다. 삶은 아이들에게는 관심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느냐가 아이들이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아이들과 학교 생활과 주변 직업에 대해서 많이 대화해 주세요. 둘째, 해주는 부모님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더 많은 경험과 체험,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부모님이 되어주십시오. 특히 주중에도 해주시면 좋겠지만 주말에 아주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초등학교 1, 2, 3, 4학년까지는 부모님이 어디 가자고 하면 잘 갑니다.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 다양한 세상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직접 불가능하시다면 주변에 가족센터나 학교에 있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는 것이 있으실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메일로 여쭤보실 게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을 남겨드렸으니 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